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명입니다. 오늘은 한겨울에 태어난 사주의 문제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겨울에 태어났다, 즉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사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곡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오늘 영상의 주제를 이렇게 담았냐면요, 이런 사주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바로 사주를 좀 볼게요. 무진년, 을축월, 경오일, 병자시의 사주입니다. 월지가 축월이고요, 시지는 자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주를 보면요, 특히 조우론적인 관점에 좀 치우쳐져 있는 분들은 축월 자시네? 그러면 사주가 무조건 춥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조우론의 대표적인 교과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궁통보감이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 고소의 시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조우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계시고요, 저같이 일간을 중심으로 한 억부적인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격국론을 중요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억부론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우의 문제가 뭐냐면요, 해자축월에 해자축시면 예를 들어서 일주가 병오고 나머지 자리가 다 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추운 겨울에 태어난, 또 가장 추운 시간에 태어난 일간은 주변의 상황이 어찌됐든 가장 추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내담자분께도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본인 원국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두 가지 고르면 뭐일 것 같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토인성하고요, 화관성이 가장 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축월 자시에 태어난 경금일간이라 하더라도요, 이 사주는 일제에 있는 오화가 시간에 투출했잖아요. 그리고 연주는 토가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고요, 월지는 축토입니다. 어떤 분들은 축월의 자신은 무조건 축토가 아니고 그냥 수다 라고 보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지가 오화기 때문이에요. 자오충이 되고 있어서 자축합이 강하진 않습니다. 자진합이 있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 합이라는 건요, 이렇게 쟁합을 하면 합력이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축합도 있고 자진합도 있지만 이 자수가 자오충이 되기 때문에 이 축월하고 진년의 수기운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이 안에 잘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월 같은 경우는요, 수의 기운이 한 10에서 20% 정도 있다. 왜? 시지가 자수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토인 이 축토를 아예 수로 바뀌었다, 자축합이 돼서 수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연지가 진토인데요, 또 자진합이 돼서 이 진토가 수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을 뿐더러 이 진토 위에는 정기인 무토가 투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토는요, 수의 기운을 잘 머금고 있는 토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원국에서 가장 강한 오행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토인성과 화관성이 강하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데 이 일간 경금은요, 겨우겨우 축중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사주는요, 관성과 인성은 강하지만 또는 넘치지만 일간인 경금은 지지에 강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관인다 신약 사주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일 경우에는요, 식상을 용신으로 봅니다. 식상을 용신으로 보고요, 여기서는 수식상이죠. 휘신은 금 비겁이 됩니다. 한신은요, 목 재성이에요. 화하고 토가 가장 기운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화하고 토가 들어오면 억부적으로 운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수 식상하고 금 비겁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릅니다. 목 재성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요, 특히 병인대운 때 좀 많이 본인이 힘들었다고 느끼셨어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가정의 경제적인 환경도 매우 불안정했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여러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에 본인이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병인대운 같은 경우는 인목이 인호합을 해서 얘가 화로 바뀌거든요. 특히 이 시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정묘대운도 사실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목 재성 같은 경우는 한신이고요, 이 화관성 같은 경우는 구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생화가 되죠. 물론 이게 쓴목이라 그렇게 강하게 되진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좀 몸이 아프셔서 오랫동안 이제 간병을 해드리느라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좀 힘드셨고요. 군 입대 후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이제 서비스직에 몸을 담게 됐는데 10년 넘게 이제 서비스직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용의 한신 그리고 귀신 구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용의 한신의 흐름이 나타날 때 운이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용신인 수 식상과 회신인 금 비겁이 들어올 때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여쭤봤던 건 2020년 경자년 그리고 2021년 신축년의 흐름이 어땠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금수가 강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 무진 대운이 이 친토가 자진합을 해서 수로 바뀝니다. 이런 건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 축토가 자축합을 해서 수로 바뀝니다. 금수의 흐름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이때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최근에도 주식 투자를 하셨다가 큰 손해를 보셨는데, 놀랍게도 2020년하고요 21년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는데 정말 크게 돈을 벌어서 이때는 딱 본인에게 흐름이 좋았던, 뭔가 좀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의신이 들어올 때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도 결과가 좋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도 상당히 원만하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을사년에 을목이 원래는 한신인데 을경합을 해서 금으로 합화하는 건 좋아요. 금으로 바뀌는 건 좋은데 이 사화가 들어올 때부터 하반기부터 좀 운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병원년도 흐름이 좀 불리하고요. 기사대운 같은 경우도 특히 정민년은 좋지 않아요. 대신에 이분이 뭔가 사업을 한다 하면 무신년부터 을묘년까지 흐름이 너무 좋겠죠. 제가 보통 상담을 하면 제 컴퓨터 화면을 내담자분께 구글 미트로 연결해서 아예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오행이 왜 강한지, 특정 시기에 운이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도 드리고요.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미래의 운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저기 상담을 좀 다니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술년 같은 때는 좋지 않았겠죠. 이분이 결혼하시고 이혼을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이 좀 불리하게 왔을 때랑 딱딱 떨어져서 본인이 과거의 흐름이 왜 그때 어려웠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겨울에 태어난 사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시지가 추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특히 억구가 아니라 너무 이제 조우론적인 입장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사주의 나머지 글자가 6가지 글자가 전부 다 화라고 하더라도 축월 축시 자월 자시면 무조건 추운 사주다라고 본다는 그런 좀 편협한 관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선생님께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본인이 이것저것 풀리질 않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상담을 좀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제가 관성하고 인성은 강하지만 결국 제가 신약한 사주라고 했잖아요. 신약한 사주의 뜻이 뭘까요? 자기 주체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아가 외부 환경에 비해서 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한 사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삶이 너무 힘들 때 왜 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듣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선생님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단 신약한 사주이기도 하지만요, 보면 일지하고 시지가 어쨌든 이 강한 화와 수의 기운이 충돌하는 양상이거든요. 이 수화 미제라고 해야 될까요? 수화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정신적으로도 되게 기복이 좀 컸는데, 우울증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좀 조울증 같은 거 때문에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봤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보통 수하고 화의 이 균형에 대한 문제이고요. 뭐 관절이나 뼈, 이 사고가 나는 거, 몸의 건강 문제는 아무래도 겉으로 보이는 건강 문제는 금과 목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쩌면 이 을목이 약하기도 합니다. 근데 을경합이 돼 있어서 나중에 충이 들어와도 보호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진중 을목에도 뿌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을목은 축토에도 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음간이라 을목이 좀 고립되어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하고 화의 충 때문에 결국 조울증에 좀 취약한 사주라고 했는데, 결국 조울증에 좀 취약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딱 그런 문제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웠던 건 어쨌든 이분이 여기저기 상담을 이제 받으시다가 본인이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결국 이제 장명을 좀 해달라고 맡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명을 의뢰해서 받았을 때 결국에 화기운이 좀 넘치는 그런 이름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장명을 해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축월의 자시다 보니까 화의 기운을 약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대신에 토하고 화가 들어왔을 때 흐름이 어땠는지를 여쭤보고 역부족으로 용신을 구했거든요. 이건 선생님들마다 이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덧붙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분이 어떻게 성함을 지었든 간에 원래 다른 선생님이 장명을 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덧붙이거나 하는 건 좀 실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본인도 화 기운이 약하지 않다라고 보시고 토 기운이 강해서 화토가 들어오면 좀 불리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새로 받은 이름이 화 기운이 넘치는데 이게 괜찮겠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따로 장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장명을 한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뀐다, 뭐 운명이 바뀐다, 내가 사업을 하면 뭐든지 잘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장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름은 독특하게도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남이 불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듣기가 좀 좋지가 않다? 뭔가 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름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과거에 제 유튜브 채널에 개명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코명리, 뭐 장명 이렇게 치면은 이런 영상이 나올 겁니다. 철학관에서 개명하라 한다고요? 제발 이름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나에게 큰 영향이 생기진 않거든요. 대신에 뭔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개명을 하겠다. 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개명하는 선생님들 중에 그 사주 명리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고 개명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명을 한다고 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선생님에게 장명을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이분에게는 본인의 새로 이제 지은 이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고 이분도 개명을 아직은 안 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물어보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화 기운이 약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대신 화 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강한 기운이라 화 기운이 들어올 때마다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 그 선생님이 화 기운이 강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마 분명히 경험이 분명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화하고 토 기운이 들어올 때 운이 좀 많이 불리하게 흘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풀이해드리는 게 다 이해가 된다고 다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명하면 인생이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명을 신뢰하는 분에게 맡겼다고 하면 그냥 믿고 그 이름대로 그냥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충분하게 명리 공부를 하고 본인이 이름을 어느 정도 감명할 수 있는 단계에서 신뢰하는 분에게 맡기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요. 관성하고 인성이 강하다. 그런데 일간의 힘이 좀 약하다. 일간이 지지의 뿌리가 약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식상을 용신으로 잡습니다. 억부적인 관점에서요. 제가 오늘도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내담자분의 사주를 함께 풀어드렸는데요.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유료로 올린 영상들을 구매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담자에 따라서 또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삶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력과 전술을 용신에 따라서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30편 정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명리 상담가를 꿈꾸거나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4월 초부터요 2기 중급반 수업이랑 1기 통변반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중급반은요 원국하고 대운 세운에서 일어나는 충과 합과 형의 작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주 구조에 따라서 용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용신에 따라서 또는 기신에 따라서 내가 언제 유리하고 불리한지 그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그런 강의들로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일기 통변반의 경우에는 제 수업을 1년 넘게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나는 명리 상담가가 돼야겠다.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또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연애와 결혼, 투자와 재물, 건강과 장수, 육아와 자녀 등 이런 명리학의 강론별로 깊이 들어가는 수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관련 링크를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